지금 계속 보시면 물리계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환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다양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호환성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좀 분류를 해봤더니 속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카테고리가 지금 7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제 뭐 100기가 나오면 뭐 카테고리가 좀 늘어나겠죠. 뭐 그런 거 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5, 6이고요. 그 다음에 7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사용 중에 사용 중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카테고리 1 같은 경우에는 뭐 아날로그니까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큰 의미는 없죠. 카테고리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큰링 사용하는데 토큰링은 링 구조예요. 그러니까 링 구조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그 데이터 통신에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구성 형태를 공부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뭐 링 구조도 있고 버스 구조도 있고 뭐 스타 구조 이렇게 별명의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5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 시험지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거예요. 토큰링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PC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 링 구조. 자, 그리고 카테고리 3에서 이더넷 나왔는데 이더넷은 뭐냐면 버스 구조예요. 버스 구조는 PC들이 버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버스 구조. 자, 카테고리 4 같은 경우에 토큰링의 링 구조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카테고리 5에서 100Mbps에서 지금 보시면은 토큰링은 지금 토큰링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하고 그러니까 10이랑 100 베이스 T 있잖아. T는 뭐냐면요. T는 그 트위스티드 페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트위스티드 페어가 뭐냐면 꼬임 쌍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꼬임 쌍선이 뭐냐면 그 집에 혹시 그 랜선 꽂혀 있는 거 있나요? 보면 걔네들이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렇게 꼬여 있어요. 랜선이 이렇게. 그래서 꼬임 쌍선이야. 쌍선이 이게 꼬여 있어 이렇게. 그래서 꼬임 쌍선인데 얘는 802.3인데요. 802.3은 뭐냐면 CSMA CD를 얘기해요. 이거 외워야 돼요. 나중에 뭔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외워야 돼요. 802.3은 CSMA CD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CSMA CD는 뭐냐면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유선 랜에서 사용하는 거죠. 유선 랜.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선 랜도 있을 거잖아. 무선 랜도 있다면 얘는 802.11이에요. 얘는 CSMA CA예요. 얘는 충돌을 회피해. 충돌 나면 안 돼. 무선은 충돌 나면 끝나요. 왜냐하면 재전송하기에는 무선의 대역폭이 너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충돌을 회피해야 돼. 근데 시험 문제 이거 나왔어요. 요거 묻는 거, 요거 묻는 거, 요거 숫자 묻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숫자는 정말 중요해요. 특히 프로토콜이 갖고 있는 IEEE 숫자는 정말 중요해요. 이거 언제 또 나왔냐면 이거는 좀 상관없는데 YMAX인가가 LTE 설명할 때 잘못된 지문으로 2019년 국가직에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숫자는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숫자는 왜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 다른 지문은 불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말 잘못하면 얘는 불란의 소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와. 숫자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스타 구조는 뭐냐면요. 스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허브가 있는데요. 허브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허브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브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스타 구조죠. 자, 그리고 카테고리 6 보시면 토큰링 다 설명했던 거죠. 802.3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TM 이렇게 있잖아요. ATM 맞나요? ATM 있죠? ATM 맞나요? ATM 있죠? ATM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웬에 사용하는 건데 웬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렌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렌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요 렌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연구소나 연구소의 연구실 아니면 교실 아니면 사무실 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정말 간단한 소규모의 렌은요. 근데 요 렌과 렌이 원거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요것은 웬이 되는 거예요. 이 원거리가 포인트인데요. 원거리가 포인트인데 요 원거리를 어느 지역까지 볼 거냐는 거야. 근데 원래 의미는요. 원래 의미는 전 세계를 묶는 거야. 전 세계. 원래 의미야 이게. 근데 지금 그냥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용된 의미는 뭐냐면 그냥 지역 정도도 상관없어요. A 지역, B 지역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범위는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웬이죠, 웬. 거기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에요. ATM. 그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6, 카테고리 7은 10기가 bps, 그죠? 그리고 100기가 bps가 나올 거라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죠? 계속 물리계층인데요. 물리계층 보시면 우리가 케이블 선을 분류할 때 차폐를 할 건지 차폐를 하지 않을 건지, 차폐를 하면, 그러니까 전기적인 영향을 차폐를 하면 비싸죠. 당연히 비싸요. 차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UTP는 차폐를 안 해요. FTP는 한 번 차폐예요. STP는 두 번 이중 차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UTP. 싼 게 비지떡이죠. 이런 거 사요. 요거 베이스 T, UTP. 카테고리 5나 카테고리 6에 UTP 케이블 사용해가지고 여기 안에 요거 봤어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거? 요거. 봤어요? 못 봤어? 집에 가서 한번 랜선 꽂은 거 보세요. 요거를 RJ45로 불러. RJ45 잭, RJ45 됐어요?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다니까. 보면 된다니까. 보면 이거구나. 그냥 딱 안다니까. 자,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데이터 링크층에서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데이터 링크층에서 하는 건 패킷을 P2P로 보낸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현재 내 시스템에서 맥 주소를 알고 싶다면 그거를 볼 수 있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는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시험 문제에 이런 명령어를 묻는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그러니까 뒤에 슬래시 올은 볼 필요 없어요. 뒤에 슬래시 올은 옵션까지 시험 문제는 안 나와. 근데 IP 컨피그는 나와. 저거는 윈도우에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윈도우에 사용하는 거고, 유닉스 버전은 IF 컨피그야. IF 컨피그. 자, 오늘 숙제. 오늘 숙제는 뭐냐면 윈도우에서 한번 실행해 보기. 한번 실행하면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리눅스 집에서 지금 내가 윈도우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윈도우 위에 버추얼 박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위에 리눅스 깔기. 리눅스는 오픈소스니까. 그리고 그 리눅스 상에서 IF 컨피그 쳐보기. 지금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리눅스로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로그도 확인해야 되고 굉장히 할 게 되게 많거든요. 당연히 리눅스는 집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컴파일러도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자바 컴파일러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당연한 얘기야. 지금 얘기했잖아.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다 통으로 머릿속으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 너무 지루하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죠. 효과도 별로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 없어. 다 실행해봐. 자, IP 컨피그를 쳤어요. IP 컨피그를 치면
요게 맥 주소예요. 요 맥 주소를 어떻게 외우냐면, 자, 지금 16진수 12자리가 있는 걸 기억해야 돼요. 12자리 있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그 IP 주소는 지금 몇 진수로 돼 있어요? 10진수로 돼 있죠. 자, 물어볼게요. IPv6는 들어봤어요? 몇 진수로 돼 있어요? 16진수. 그렇죠. 그런 식으로 몇 바이트인지 뭘로 돼 있는지 그런 거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유형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됐어요? 요 얘기들. 요게 맥 주소인 거고요. 자, 그래서 맥 주소는 12개의 16진수 숫자로 구성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OUI하고 호스트 아이덴티파이어가 있는데, 맥 주소를 할당할 때 여기는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회사의 아이덴티파이어예요. 그 회사. 내가 레노버 노트북이다. 레노버 노트북이다. 그러면 그 레노버 노트북 안에, 그쵸, 랜카드를 꽂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걔가 갖고 있는 그 회사만의 앞에는 다 동일해. 그리고 뒤는 레노버 노트북 개개별로 틀려요. 개개별로 틀린 거죠. 됐죠? 요게 호스트 아이덴티파이어인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거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요, 지금 데이터 링크 계층의 2계층 계속 얘기하는데, 2계층은 1계층하고 당연하겠지만 1계층하고 2계층만 사용한 네트워크 통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스위치가 있는데, 우리가 얘가 지금 스위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스위치가 있는데, 요 스위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 데이터 링크층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위치가 존재를 해요. 스위치가 존재한다는 거죠. 스위치가 존재를 하는데, 이 스위치는 다른 말로 L2 스위치라고 불러요. 왜 L2 스위치냐면 레이어 2에서 동작하니까 L2 스위치가 존재해요. L2 스위치가 존재하는데, 요 스위치는, 그러니까 L2에서 동작하는 스위치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진 않은데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더미 허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칭 허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제가 주구장창 쓰냐면 시험문제 나왔어요. 각 계층의 스위치 장비를 묻는 질문이 나왔어요. 됐어요? 그럼 1계층 그러면 갑자기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1계층은 뭘까? 1계층 궁금하지 않아요? 1계층은 L1 스위치인데 리피터가 있어요. 리피터는 신호를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신호 감소를 증폭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5V가 가다가 4.5V가 되면 다시 5V로 증폭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게 리피터야, 리피터. 중간에 이제 계속 먼 거리를 물리적인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자, 더미 허브 갈게요. 더미 허브는요,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스위치가 있고, 이렇게 이게 포트라고 하거든요. 포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포트는 뭐냐면,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 RJ45 그걸 딱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렇게 꽂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더미 허브는 패킷이 만약에
요렇게 들어가면 나머지로 다 나와요. 브로드캐스팅 돼요. 그래서 덤이에요. 그래서 덤이에요. 멍청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덤이에요. 그래서 덤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싸겠죠. 가격이 싸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는 괜찮아, 이 정도도. 굉장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는. 자, 스위칭 허브가 진정한 의미의 L2 스위치인데 얘는 학습 기능이 있어요. 학습 기능. 학습 기능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포트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로 보내고자 하면 내가 목적지가 여기면 여기로만 보내요. 목적지를 모르면 브로드캐스팅 하는데 당연히 목적지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학습에 의해서 거기로만 보내요. 그리고 브릿지는 이렇게 소규모 이렇게 랜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두 개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브릿지로 이렇게 소규모 랜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 연구실과 A 연구실과 B 연구실을 이렇게 묶어줄 때 A 연구실과 B 연구실을 묶어줄 때 브릿지로 브릿지인 거 브릿지 됐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L2 스위치, 그러니까 스위칭 허브를 얘기해요. 그래서 학습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로 받으면 얘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얘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학습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맥 정보만 이용해요. 맥 정보만 이용하기 때문에 L2 스위치인 거죠. 맥 정보만 이용하기 때문에 L2 스위치인 거죠. 됐어요? 됐죠? 자,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면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 보시면 스위치에서 스위치가 있으면 맥 정보니까 패킷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계층을 읽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헤더들이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계층을 읽어야 되는 부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부하가 별로 심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4계층을 읽거나 7계층을 읽어버리면 부하가 엄청나게 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층을 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난 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부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위치는 로컬 네트워크 구성할 때 좋죠. 그렇죠. 각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라우터는 3계층까지 봐야 되겠는데 뭐 그런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로컬 네트워크에서는 저 스위치 하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패킷을 보낼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패킷이 갖고 있는 정보는 요거만 있으면 돼요. 지금 보시면 목적지 맥 주소랑 출발지 맥 주소만 있으면 되는 거죠. 맞죠? 요 정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작 원리 보시면 이건 학습 기능이 있는 거예요. 스위칭 허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포트가 안방 컴퓨터의 맥 주소를 이제 학습한 거죠. 어떻게 학습했냐면 안방 컴퓨터의 맥 주소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포트로 이렇게 한 번 들어온 거야. 한 번 들어왔으면 너 그 맥 주소 갖고 있네. 뭐 업데이트는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왜냐하면 2개 이상이 또 연결돼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한 개라면 너는 안방 컴퓨터의 맥이네 라고 학습했고 그 다음에 작은 건 컴퓨터의 맥이라고 사운 포트는 학습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스위칭 허브에 지금 IP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런 식으로. IP 정보 없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시험하는 페이지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안을 적용할 때요. 보안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방화벽 아세요? 방화벽 들어봤어요? 방화벽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얘는 원래는 L4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L7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4 정보랑 L7 정보 같은 것들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노선 계층이었는데 지금 L2 스위치에 보안을 적용한 장비가 나왔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L2면 그냥 로컬 연구실에서 그냥 서로 주고받는 건데 그 안에서
왜 보안이 필요하냐면 A라는 사람이 바이러스를 내부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방화벽의 중간에서 딱 막아주면 밖에 거는 막는데 안에 있는 거는 못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L2 스위치 보안도 나왔어요. L2 보안 스위치가 나왔다는 거죠. 시험 문제 나올 리는 없는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꼭 맞히길 바래요. 이렇게 나오겠죠. L2에는 보안이 적용된 장비가 나온 적이 있다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3기층으로 슬슬 올라왔는데 3기층 가시면요. 3기층 가시면 얘 기억나시죠? 엔드-투-엔드? 원 패킷에 대한 엔드-투-엔드 기억나시죠? 그리고 얘가 하는 건 라우팅이 있어요. 라우팅이죠. 라우팅. 흐름제하고 오리지널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자, 세그멘테이션은 X표 하세요. X표 하세요. 자, 패킷을 1메가에서 L7에서 이렇게 오면 내부적으로 쪼개는 부분이 있거든요. 쪼개는 구간이. 근데 L4에서 TCP라면 쪼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용어가 저기 있으면 안 되죠. 세그멘테이션을 불러요. 근데 UDP로 가면 쪼갤 수가 없거든요. UDP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UDP는 L3인 IP에서 쪼개야 돼요. 얘는 프래그멘테이션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TCP 세그멘테이션, IP 프래그멘테이션. 쪼갠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 아니고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거. 라우팅은 뭐냐면 A에서 B로 갈 때 정해진 구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맞나요? 정해진 구간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어떤 라우터가 죽어서 아니면 어떤 라우터에 부하가 많아서 길이 막혀 있으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최선의 길을 선택해 주는 게 라우팅이죠. 맞죠? 라우팅이죠. 선택해 주는 거고, 아까의 명령어로 봤을 때 요 정보가 IP 주소라는 거죠. 요 정보가 IP 주소라는 거죠. 그죠? IP 주소. 10진수. 자, 그리고 자,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는데 클래스가 5개 있어요. A, B, C, D, E 클래스로 구분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긴 한데 이거보다는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건, 물론 혼용돼서 시험 문제 나오긴 해요. 서브넷이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와요. 서브넷은 별표 5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정말 쉬운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서브넷. 근데 서브넷 이제 배우기 전에, 서브넷은 이제 오늘 배울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뭐 기출에서 다루고 이제 배우기도 할 건데, 지금 IP 주소가 ABCD 클래스로 구분되는데, 뭐 이렇게 앞에 있는 비트가 어떻게 세팅되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0으로 시작하면 A 클래스고 10으로 시작하면 B 클래스고 10, 1110, 1111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만, 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할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방송할 때, 멀티캐스트 할 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냥 사용된 거, 리저브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는 멀티캐스팅
멀티캐스팅 하는 건데, 멀티캐스팅이 뭐냐면 IPTV나 그런 데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일단 소스에서는 패킷을 하나만 보내요. 하나만 보내고 인접 라우터에서 패킷을 복사해가지고 라우팅 프로토콜, 그러니까 그룹이 있거든요. 브로드캐스팅 멀티캐스팅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다 이렇게 보내줍니다. 복사해가지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처음에 여러 개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멀티캐스팅 이렇게 하나만 보낸 다음에 중간에 라우터에서 복사해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하는 클래스인 거예요. 1110으로 시작하는 건. 자, 그리고요. 뒤로 잠깐 가면 여기 보면 네트워크 주소하고 호스트 주소, 네트워크 주소, 호스트 주소, 네트워크 주소, 호스트 주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숭실대라면 숭실대, 네트워크 주소가 숭실대죠. 그리고 나머지는 숭실대 안에 있는 PC의 주소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간 네트워크잖아요. 자, 요거의 단점이 뭘까요? A, B, C를 사용했을 때 A, B, C를 만약에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저 클래스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뭘까요? 응? 차이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나 C 할래, C로 할래 했는데 그 C로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C로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256개의 호스트가 존재했을 때 뭔가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잘못 나왔네. 256개 호스트를 다 사용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256개가 필요한데 내가 C 클래스를 사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가 만약에 실제 호스트는 40개밖에 없어. 근데 40개를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클래스 주소가 있나요? 클래스가 있나요? 없어요. 항상 넘치거나 부족해. 항상 넘치거나 부족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넘치거나 부족해.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서브넷이라는 놈이 나왔다는 거예요. 서브넷은 뭐냐면 서브넷은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야. 자, 서브넷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예를 들어서 192.168.0.1에 24라고 하면 24비트를 서브넷을 사용해서 내가 AND하고 나무네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92.168. 0. 여기가 남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요 세 개가 지금 요 세 개가 24비트니까 888이니까 24비트로 쫙쫙쫙쫙쫙 하고 그 남으면 나머지 애들만큼만 내가 호스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뭘까요? 24도 되고요, 25도 되고요, 26도 돼요, 28도 되고요. 자, 아까 지금 얘라면 아까 생각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왜 해결할 수 없죠? 아까 여기 40개 해결할 수 있나요? 왜 해결 못하죠? 서브넷이.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있나요? 있을까요? 근데 반만 맞아요. 반만 맞아요. 정확하게 해결을 못해. 왜냐하면 25, 26, 28비트로 요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애매한 숫자 있잖아. 애매한 숫자 뭐 31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한 숫자 있잖아. 이건 안 돼.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맞출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8비트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니까. 이렇게 그 세부적으로 못 맞춰. 맞아요? 이렇게 비트 마스킹을 해가지고 그만큼만 사용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이거. 실제 가능한 서브네팅. 실제 가능한 서브네팅을 숫자로 알려줬어. 근데 내가 잘 모르고 있으면 다 대입해가지고 숫자로 맞춰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몇 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 왜냐면 시간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외우는 거하고 이해를 전혀 못하고 외우는 건 완전 천지 차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잘 기억해서 이거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해 이거. 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여기서 뭐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자, 두 번째 문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8비트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24니까 32비트에서 8비트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죠? 8비트가 서브네팅이 되니까 몇 개의 IP가 동작하냐면 256개 이론상 256개의 IP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다 X표예요. 이거 256개 호스트 다 X표예요. 이거 지금 잘못된 표현이야. 256개가 아니야. 설명드릴게요. 자, 256개 IP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PC에 할당할 수 있는 할당 가능한 IP는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256개. 그러니까 1번은 256개 다. 2번은 255개. 3번은 254개. 4번은 253개. 이렇게 나오면 못 맞춰. 못 맞춰. 이거 이해 못하면 못 맞춰. 몇 개죠? 255개? 254개가 정답. 왜 그러냐면 이거는 네트워크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배웠던 이론은 다 잊어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256개면 0부터 255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IP로. 맞죠? 그러면 요거는 브로드캐스팅을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팅.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야. 브로드캐스팅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이 뭐냐면 내 네트워크에서 전체에게 이렇게 뿌리는 거야.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 나중에 ARP를 배우게 될 텐데 ARP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ARP가 뭐냐면 IP 주소에 대한 맥을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해요. 일단 적어두세요. 일단 또 할 거니까 일단 적어두세요. 자, 브로드캐스팅이 필요해. 하나.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아니고 얘도 이제 얘가 이제 얘인데 자, 이 0번은 네트워크 아이디예요. 사용 못해. 네트워크의 아이디, IP가 아니라 아이디. 네트워크의 아이디. 그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아이디. 사용 못해요. 그 네트워크를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잖아요. 어떤 네트워크인지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잖아. 사용 못해요. 그럼 몇 개? 254개야.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이게 예를 들어서 25로 가면 128이잖아요. 26으로 가면 64잖아요. 28로 가면 32개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야. 맞죠? 지금 이거 다 기억나시?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줄어드니까. 맞죠? 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다발로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전혀 다른 답을 찾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아. 왜냐하면 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론에 그런 게 없어요. 불안한 소지가 별로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서브넷이 있고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서브넷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정도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는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더 쉽게 풀 수 있어, 사실은.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사설 네트워크인데요. 얘는 퍼블릭
퍼블릭,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있는데, 퍼블릭 IP가 있고요. 프라이빗 IP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172.16.0.0을 갖고 있는 애는 외부 네트워크랑 통신을 못해요. 사설 네트워크예요. 사설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설 네트워크가 어디 있냐면 집에 유무선 공유기 있나요? 공유기 있죠. 그러면 집에 갈게요. 집에서 이제 유무선 공유기가 이렇게 공유기가 있어요. 이게 AP라고 하니까 AP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외부 인터넷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외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내부죠, 내부. 여기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스마트폰 연결돼 있어. 스마트폰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러면 내부적으로 IP를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이 동적 할당이 있고요. 정적 할당이 있어요. 정적 할당은 내가 직접 손으로 IP를 할당하는 거고요. 동적 할당은 DHCP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DHCP라는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타벅스에 가면 스타벅스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IP를 할당받잖아요. 그게 DHC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AP에 DHCP가 있어가지고요. 내가 연결되면 내가 자동으로 IP를 할당받아요. 근데 그 주소가 사설 네트워크의 주소예요. 예를 들어서 192.168.0.3, 0.4, 0.5 할당받죠. 자, 얘는 외부랑 통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얘가 다이렉트로 외부랑 통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외부 IP는요. 예를 들어서 뭐 211.3.4.0 0은 아니고요. 뭐 10이 이렇게 할당됐어요. 실제 할당돼서 얘가 얘로 바뀌어서 나가야 돼요. 바뀌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NAT가 있어요. NAT 별표 5개. 시험문제 이번에 2019년 국가직 시험문제 나왔어요. NAT가 있어요. NAT가 있어요. NAT는 뭐냐면 프라이빗 IP를 퍼블릭 IP로 바꿔주고 퍼블릭 IP를 프라이빗 IP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N 대 1이니까. 그러니까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 거죠.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들어오면 프라이빗 IP로 바꿔가지고 내부로 해주고 내부 나갈 때 다시 퍼블릭으로 바꿔줘가지고 나가게 하고 그런 거. 이게 뭐다? NAT,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네트워크 주소 변환. 나중에 또 나와요. 제가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신물 나도록 다시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됐죠? 요게 NAT다. 요게 NAT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궁극적인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요 IP로는 절대 밖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실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이거. 다음 중 프라이빗 IP가 아닌 것은 10.172.192. 예를 들어서 뭐 203. 그러면 딱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외워야죠. 10.172.192. 이거 외워야죠. 치사하게 뭐 이거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16 이게잖아요. 168. 요 숫자만 바뀌어도 다른 얘기니까. 3일. 그래서 3일이 안 되니까 3일은 되거든요. 맞죠? 3일 여기 봐봐. 172 3일은 안 되는데 3일은 되거든. 애매모호한 거 이게.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나온 적은 없는데 어쨌거나 요거 IP. 치사하려면 끝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됐어요? 이용할 거면 다자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3계층은 스위치에서는 맥 정보 이용하죠. 그리고 라우터에서는 IP 정보 이용해서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맥 정보 이용하고 얘가 그 IP를 이용해 가지고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결정되면 그때 여기서 여기는 맥 정보 이용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 IP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지 그 IP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바로 옆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으로 누가 간다? 맥이죠, 맥. 그렇죠. 내가 바로 옆으로 가는 건 맥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IP를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어느 쪽 그러니까 되게 포트가 되게 많으니까 지금 물려 있는 곳이 되게 많으니까 지금 보면은 얘가 이렇게 산발이죠.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많이 물려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딱 물려 있으면 내가 그 IP를 보고 어디로 보낼지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로 보낼 거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또 여기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여기에는 맥 정보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왔을 때 다시 IP 정보를 보고 어디로 갈지 결정한 다음에 맥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옆에 있는 애랑 가는 거죠. 맞아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제 네트워크 그림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수업을 들었잖아요. 수업을 듣고 네트워크가 그려진 그림을 봤어. 근데 내가 그 그림이 이해가 돼. 그러면 완성된 거야. 옛날에 뭐 하나도 몰랐잖아요. 지금 파이어는 뭐고 이거 뭐 이렇게 PC는 뭐고 라우터는 뭐고 스위치는 뭐고 헷갈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뭔가를 봤는데 딱 봤는데 그거를 이해해야 돼. 지금 단순히 내가 스위치 있고 라우터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우터에서는 맥 정보 이용해서 여기까지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외부로 나가려면 라우터 거쳐야 되니까 라우터에서는 IP 정보 봐가지고 방향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바로 옆으로는 맥 정보 이용해서 간다. 가야 되는 거죠.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그 얘기. 근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림.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그림인데 알면 좋은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부하가 심해요? 둘 중에 누가 더 부하가 심하죠?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라우터가 부하가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심하다. 그래서 스위치에서는 맥 주소 이용하고 라우터에서는 IP 주소를 이용해서 내가 통신을 한다는 거죠. 됐나요? 이 얘기는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